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변에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전화를 받고 나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 함께 있으면 자꾸 비교당하는 느낌이 드는 사람, 내가 힘들 때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딱 한 명이라도 떠오르셨다면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오늘 저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바로 노후의 행복은 돈도, 건강도, 집도 아닌 관계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나쁜 관계 하나가 좋은 관계 10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정적인 인간관계가 노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계를 정리해야 진짜 행복한 노후를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노년이 되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어디서 보낼까요? 정답은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입니다. 은퇴 이후에는 일이 사라집니다. 아이들도 품을 떠납니다. 그러면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우자, 친구, 이웃, 형제자매, 그리고 가끔 찾아오는 자녀들. 결국 관계가 하루의 전부를 채우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무려 80년 넘게 성인 수백 명의 삶을 추적하는 세계 최장기 행복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의 결론은 딱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좋은 관계가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건강한 음식도 아닙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이 연구는 동시에 이런 사실도 밝혔습니다. 나쁜 관계에 둘러싸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빨리 늙고 더 빨리 병들며 심지어 더 일찍 사망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빠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몸 자체가 망가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 안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단기간에 나오면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관계 때문에 이 호르몬이 만성적으로 장기간 분비되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뇌 기능이 저하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치매, 심장병, 고혈압, 우울증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나쁜 관계는 생물학적으로 우리 몸을 파괴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계가 우리를 망가뜨리는 걸까요? 제가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혹시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끊임없이 비교하고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그 나이에 뭘 그렇게 하려고 해? 우리 아들은 그보다 훨씬 잘 됐는데. 당신은 참 복이 없어.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깁니다. 두 번째도 그냥 넘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10년, 20년 가까이서 들어온 분들 있으시죠? 그분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깊이 자리 잡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가장 흔한 경로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본인의 불평, 불만, 하소연을 오로지 여러분에게만 쏟아붓는 사람입니다. 전화를 하면 항상 자기 이야기뿐입니다. 여러분이 힘들다고 말하면 나는 더 힘들어로 받아칩니다. 만나고 나면 왜 그런지 모르게 에너지가 완전히 방전된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는 일방통행입니다.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는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정서적 에너지를 바닥나게 만듭니다. 세 번째,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시간을 내달라고 합니다. 이것 좀 해달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거절하기 미안해서 들어줍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가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불편함을 느끼다가 나중에는 분노가 쌓이고 결국에는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특히 노후에는 여러분이 가진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경제력이 제한적입니다. 이것을 자꾸 빼앗아가는 관계는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네 번째, 부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요즘 세상이 왜 이래? 다 글렀어. 어차피 안 돼.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런 사람이겠거니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과 오래 시간을 보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감정 전염이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바이러스처럼 전파됩니다. 다섯 번째, 가장 가까운 사람이지만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경우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다루기 힘든 유형입니다. 자녀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형제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끊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 때문에 매일 밤 잠을 못 이루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여러분께 몇 가지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교 연구팀은 60세 이상 노인 수천 명을 대상으로 장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부정적인 관계 속에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2배 이상 빨랐습니다. 쉽게 말해 나쁜 관계가 치매를 앞당긴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연구입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외로움이나 지속적인 갈등 관계에 노출된 노인은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29% 높았고 뇌졸중 위험은 32%나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팀이 70세 이상 노인들을 10년간 추적 조사했는데 관계 만족도가 높은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살았습니다. 7년입니다. 고혈압 약을 평생 먹어서 늘릴 수 있는 수명보다 관계 하나를 잘 관리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낸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드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지금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인연을 다 끊어내야 한다는 말이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관계 정리란 나에게 해로운 관계의 영향력을 줄이고 나를 살게 하는 관계를 더 깊이 가꾸는 작업입니다. 구체적으로 5가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 1, 관계 지도를 그려보십시오. 종이 한 장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가운데에 내 이름을 적으십시오. 그 주변에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각 사람의 이름 옆에 솔직하게 표시를 해보십시오.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면 플러스를, 만나고 나서 기분이 나빠지거나 피곤해지면 마이너스를 표시하는 겁니다. 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마 플러스 표시가 된 사람은 생각보다 적고 마이너스 표시가 된 사람은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마이너스 표시가 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도 새삼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 작업이 출발점입니다. 전략 2, 거리두기를 실천하십시오. 이건 절연이 아닙니다. 밀도를 낮추는 겁니다. 매주 만나던 사람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는 것, 1시간씩 통화하던 것을 20분으로 줄이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이 받는 스트레스는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거리두기를 할 때 굳이 설명하거나 사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약속을 줄이면 됩니다. 전략 4, 끊어내야 할 관계는 과감하게 끊어내십시오. 모든 관계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어떤 관계는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는 끊어내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나를 반복적으로 무시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심리적으로 조종하려는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 경우에도 지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 사람도 나름 힘들어서 그럴 거야 라고 이해하는 것과 그런 사람의 행동을 계속 받아주는 것은 다릅니다. 이해는 해도 상처는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전략 5, 좋은 관계에 더 많이 투자하십시오. 관계 정리는 비워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동시에 채워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플러스 표시가 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을 해보십시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옛 친구, 마음은 있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히 했던 형제자매, 진심으로 여러분을 걱정해주는 이웃, 이런 분들과의 관계를 지금부터라도 다시 가꾸어 나가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관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동네 모임, 취미 동아리, 종교 활동, 봉사 활동, 이런 공간들은 여러분과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5번째 유형, 기억하시죠?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경우입니다. 배우자가 매일 잔소리와 비난을 쏟아냅니다. 자녀가 노후 자금을 요구합니다. 며느리 또는 사위와의 관계가 늘 껄끄럽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저 사람이 바뀌겠지라는 기대는 여러분을 계속 실망시킵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둘째, 나만의 공간과 시간을 만드십시오. 함께 살더라도 하루 중 혼자만의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산책을 해도 좋고, 책을 읽어도 좋고, 좋아하는 취미에 집중해도 좋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정서적 충전 시간이 됩니다. 셋째,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가족 갈등은 혼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요즘은 노인 상담 서비스, 가족 상담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부끄럽거나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훨씬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딱 1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좋은 관계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이제 와서 뭘 바꾸냐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부터 딱 1가지만 바꿔보십시오.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사람과의 만남을 한 번만 줄여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는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좋은 사람 곁에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노후 준비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건강관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확실한 행복의 비결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